안녕하세요. ETF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일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특집을 맞이해서 딱 한 달 목표로 하는 단타 시리즈를 준비를 해볼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빅테크들의 여러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슈드가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세배 레버리지 상품 TQQQ 그리고 속스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게 될 텐데 기간은 5월 말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그때까지만 할 겁니다. 준비물은 3번 분할 매수할 자금입니다. 무조건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이해도와 현재 레벨을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싫다 하시더라도 빅테크에 대한 종목의 이해도를 몇 가지 늘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몰빵하시면 저랑 같이 한강 갑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한 달 정도를 목표로 여러분들 조금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줄여주고 투자 기간을 줄여주고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나스닥의 3배에 투자하는 일일 변동성 상품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를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너무 기간을 길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가 오르면 110인 거죠. 근데 10%가 빠지면 여기서 10%가 빠지기 때문에 9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사실상 기간이 지날수록 계좌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흐름을 탔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속슬은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테크놀로지에 100% 투자하는 것, 그리고 TQQQ는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표준 편차의 개념부터 먼저 여러분 살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속슬이에요. 지금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시그마가 7.0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뭐냐 하면은 데이터 분포와 변동성의 통계적 개념입니다. 즉, 중심이 가장 많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놓고 보면은 대부분 68%의 확률로 위로 이 시그마인 7%, 아래로 7% 정도 움직이고요. 이거를 곱하기 2배를 하게 되면 14%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의 데이터 중에서 거의 95%의 확률로 위로 14%, 아래로 14%만 움직였다라는 거죠. 나머지 5%의 확률은 더 많이 빠지거나 더 많이 오르는 확률인 건데, 자, 대부분 확률은 이 95%의 확률로 14%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의 개념은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14%보다 더 낮은 가격이 왔을 때 사게 되면은 일일 변동성의 가장 하락폭이 큰 그럴 때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통계적 개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QQQ입니다. TQQQ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주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에는 코스트코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은 속슬보다 더 안전한 상품인데, 자, 지금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제로 YTD로 살펴보면은 이 TQQQ는 31%가 하락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그런데 자, 지금 13.7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표준 편차예요. 이표준 편차인데 때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13.71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됐을 때만 매수하게 되면 매수 횟수는 2번이었고요. 실제로 수익률은 17.87인 겁니다. 자, 물론 최근에 반등한 것도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가장 쌀 때마다 2-3번 정도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변동성에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익률로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표준 편차의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지금 24년 4월달 부터 시작하는 1년과 현재 YTD로 보는 이 한 4-5개월의 표준 편차 레벨은 많이 달라져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5%밖에 안 되지만 현재로서 TQQQ는 7%가 기본적으로 68% 정도의 확률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단타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19% 수익 내고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는 기회다라는 건데, 일일 수익률에 최근에 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께 단타를 설명드렸었는데, 최근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다 읽으면 한 3시간, 4시간 방송할 것 같아서. 자, 제가 4월 초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하락이 오히려 포텐셜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실제로 기술주 상위에 있는 종목들 보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 퀄컴, KLA, 그다음에 인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보세요. 업사이드 포텐셜입니다. 전부 다. 주가가 빠졌을 때 실제로 위험 요소를 2가지로 봤을 때, 관세 때문에 빠지는 거,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거 봤을 때 실적은 좋은데 관세 때문에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위로 대부분 30-40%씩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죠. 최근에 주가가 30-40%씩 오르는 그런
3배 레버리지 상품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었고, 자, TXN 최근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5월 말까지인데, 자, 최대한 5월 말까지는 잘 버티실 수 있도록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매수하실 거예요. 자, 지난주에 나왔던 실적들을 한번 살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살펴드릴 거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슈드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 AT&T랑 그다음 버라이즌, 머크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 금요일날 SLB가 나왔습니다. SLB는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된 에너지 회사죠. 자, 참고로 여기 머크가 지금 목요일날 실적이 나왔거든요. 제가 요런 것들은 다 말씀드렸고, 이 서비스나우가 대박이 나면서 코덱스에 있는 AI 소프트웨어가 대박이 난 상태였고, 아무튼 슈드의 상위 포트폴리오의 머크입니다. 실제로 지금 매출도 계속해서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고, 주당 순위가 한 번 쇼크 이후에 계속해서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실적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빠지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머크는 감기약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130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지만 세상을 구하는 그런 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세계 1위의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고요. 키트루다라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달에 신장암에 대해서도 이 키트루다가 적응할 수 있다라는 적응증이 추가가 되면서 실제로 주가는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약간은 또 반등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주 특성상 주가가 빠지면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크가 들어있는 슈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주가 조금 빠질 때마다 뭐 슈드 팔겠습니까? 뭐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실 거면 애초에 그냥 나스닥 다시는 게 맞아요. 슈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빠질 때 더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필요로 하는 종목입니다. 자, 슐럼베르거 조금 아쉬운 거는 슈드에 슐럼베르거가 들어갔습니다. SLB라고 하는 건데, 자, 세계 최대 석유 서비스 회사입니다. 보통 뭐 석유 회사 엑슨모빌 이런 건 많이 아시겠지만 얘는 에너지를 시추하는 회사입니다. 시추부터 탐사하고 생산하고 공급하는, 실제로 찾아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좀 들쑥날쑥하죠. 그럼에도 이번에 슈드가 포트 상위에 담은 이유는 SLB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배당의 연속성입니다. 실제로 15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고, 주가도 밀려있으니까 에너지 섹터가 그동안 좀 눌려있는 것에 대해서 가격도 노리고 배당도 3.2% 뭐 이렇게 기회를 좀 보자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노코 필립스랑 SLB가 에너지 회사로서 이번에 슈드의 상위 포트 추가가 됐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매출은 조금 줄었습니다. 자, 속설과 TQQQ인데요. 자, 보세요. 포텐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슈드는 걱정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아까 TQQQ나 속슬 같은 그 표주 편차로 접근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지를 통계치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쌀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사서 더 빠지는 것보다 확실하게 빠졌을 때 조금 사는 게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번씩 사고 있는 우리 팀 제도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TQ 35%, 속슬 54%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두 번째 제가 기대되는 포인트, TQ와 속슬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게 4월 28일부터 나오는 실적들이거든요. 자, 웰타워는 이제 VNQ, 리츠에 들어가 있는 VNQ에 들어가 있는 웰타워, 그다음에 엠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로봇 휴머노이드 ETF들이 많이 상장했잖아요. 근데 제가 비교해드렸던 게 라이즈와 코덱스였는데, 실제로 엠코는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테라다인이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고 반도체 장비주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엠코랑 엮여서 비교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라이즈가 갖고 있는 테라다인, 그리고 엠코도 비슷한 장비주들인데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요걸 좀 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제가 줄을 그어온 거고, 코카콜라는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네요. 소파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는 최근에 슈드에서 포트가 빠졌죠. 그래서 관심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알트리아는 슈드의 상위 포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처럼 게 빅테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 AI 소프트웨어에서 코덱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자, PC 반도체, 스마트폰 반도체 그 동향을 알 수 있는 퀄컴의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애플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 수목은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엑스모빌도 여기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나올지가 TQ와 속슬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요 전에 한번 사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 뒤에 한번 사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테슬라와 알파벳은 실적이 나왔죠. 그다음에 요 나머지가 일정 요렇게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엔비디아는 이 5월 29일입니다. 다음 이 금요일 이런 게 아니라 목금을 잘 살펴보시고요. 자, 5월 말에 엔비디아가 있다 보니까 일단 만약에 물리더라도 엔비디아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길게 보세요. 한 달은 보세요. 자, 애플과 테슬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매출이 거의 뭐 주당순이익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관세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가장 타격받는 것 중에 요 소프트웨어 회사를 제외한 실제로 제품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애플은 실제로 거의 중국에서 다 만들고 있고,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 부품들을 여러 군데서 가져오다 보니까 실제로 소프트웨어 회사들보다는 더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가 극복한 방법은 공급망 다각화 그리고 성장 유지였고, 로보택시 뭐 6월달 옵티머스 로봇이 일을 할 것이다 연내 뭐 이러면서 좀 기대감으로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애플이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매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관세로 인해서 비용도 좀 증가할 거고, 이익 측면에서도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은 들고 있다 보면은 관세가 지금 해결되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관세 문제만 해결되면 눌려있던 애플이 가장 좀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에 투자하는 그 레버리 상품 2배짜리도 있거든요. AAP L은 아닌데 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코드는 까먹었네요.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아무튼 조금 더 살펴보면 애플은 아이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애플을 판매하는 비중이 42%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나머지 58%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매출인 건데, 관세 영향을 받겠죠. 근데 아이폰 비중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못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판매하는 비중 50%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 판매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나머지 50%에 대한 85%의 비중은 관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가 거의 98%고, 클라우드, 그다음에 알파벳도 구글 광고 이런 거다 보니까 온라인 스토어, 실제로 타격을 받는 애플과 테슬라가 좀 관건인데,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요 기업들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매출 구조들이 나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관세 영향에 좀 미미하게 영향을 받았겠죠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기업들의 가치들을 살펴보면은 요것 때문에 요거 눌려 있는 상태인데, 요게 해결이 되면은 기업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봤을 때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 보통 기술주들이 더 오르는 이유, 슈즈를 파는 이유는 당연히 미래 산업 먹거리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이 경기가 좀 좋아지면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 거고, 경기 침체는 당장 미래의 먹거리보다도 당장 먹고 살 게 좀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배당주가 올라가고 얘를 팔고, 반대로 되는 이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고요.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같이 기술주가 좀 올라온다라고 이걸 팔면서 몰빵하는 거는 결국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또 불개미가 될 겁니다. 되게 서두가 길죠. 아무튼 테슬라와 TXN,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램 리서치, 구글 이런 것들의 실적이 이거 얘기하려 했구나. 요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자,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매출도 줄어들었고 주당 순이익은 거의 30% 넘게 줄어들었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잘 나왔죠. 대충만 보세요. 숫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 아니니까. 램 리서치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랑 그다음에 옵티머스 때문에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가도 10%나 오르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이런 기술주들도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한번 배경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메타가 중요합니다. 메타가 4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 건데, 계속해서 지금 빅테크의 신호탄을 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우주 상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게 지금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줄어들었어요. 47, 41.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기대치가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 때 이렇게 뻥튀기 된 적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도 살펴보시고, 요때 만약에 밀리면 더 좋아요. 왜냐면 더 중요한 그 실적들이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었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슬과 TQ를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안 돼요. 레버리지 투자한다라고 해서 50% 손실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50% 손실 났을 때 물타기 하면은 또 여기서 단가가 절반이 되면서 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다음 25%만 올라오면은 또 상승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물타면 12%거든요. 이렇게 좀 물을 3번 정도 탈 수 있는, 왜냐하면 기간은 한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배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은 결국 기술주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100%는 속슬, 49%는 TQ니까 조금 더 위험할 거고 조금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근데 TQ는 데이터가 좀 잘 맞는 경향들이 있고 속슬 같이 한 달 기간으로 놓고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높은 비중에 투자해보자라는 거예요. 사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은 위험 요소를 잘 말 안 하고 좋다만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는 좀 약간 도파민도 필요하고 자극적인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거고 그 사는 레벨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시드를 한 번에 늘리려고 하는 것은 도박이지만 이렇게 포트 사이에서 여러분들 90%는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고 10% 내에서 이렇게 엣지 투자하는 겁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1억 포트폴리오를 3천만 원에 안전한 것보다 9천만 원으로 구축해놓고 포트폴리오를 1,000만 원을 TQ로 활용하자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좀 배경 지식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QQQ와 TQQQ는 여기에 3배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QQQ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앞서 서두를 말씀드렸고요. 코스트코가 지금 엣지 자산입니다.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지? 블랙스완 같은 거. QQQ의 코스트코는 속슬이나 나머지 종목이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빅테크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얘가 빠지는 거죠. 던지는 겁니다. 넷플릭스랑 테슬라, 구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이렇게 지금 TQ는 7% 빠지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7% 빠지면 혹은 내가 더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13% 정도 빠지면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YTD로 31% 빠질 때도 13.71마다 여기 보면 데이터가 쭉 있는데 13.71 빠지는 게 잘 없거든요. 근데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게 되면은 총 평가 수익률은 17%가 나올 것이다. 금액 자체는 내가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달라질 거니까 얼마를 몇 주를 살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7% 혹은 13% 나눠서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으면은 65% 확률 정도에 기대서 한 7% 정도 빠지면 살 것 같아요. TQ를 하시는 분들은. 속슬은 조금 더 얘기할 게 많습니다. 자, 벌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브로드컴, AMD, 그다음에 퀄컴, 이 KLA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클렉이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클렉입니다. 클라고 이 코퍼레이션에서 코드가 클렉이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그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고요. 인텔, 램리서치, 마이크론과 이거 뭐지? 이거 모르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클렉입니다. 75년에 설립됐어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사실 AI로 거의 집중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들이 조금 주가가 약세인 것처럼 보였는데 5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공정, 장비 검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레거시 산업이다라고 써놨는데 TSMC랑 삼전, 인텔의 장비들을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또 AI와 엮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건데 속스 반도체 지수에 보면 이게 이제 레버리지 3배 투자하는 거니까 5% 오르면 거의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여기 속스 안에 여기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AMAT이라는 코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배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배시는 뭐냐면 우리 하나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HBM 반도체를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이 GPU 반도체를 TSMC가 제조 위탁을 받아서 설계를 생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HBM 반도체를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위탁받아서 거의 100% 생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SK 하이닉스의 하청을 받아서 이 TC 본더를 만드는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TC 본더가 뭐냐면 여기 서모 컴프레션 본더입니다. TC 본더인데 여기서 만드는 GPU와 여기 만드는 HBM 반도체를 합쳐주는 게 이 TC 본더예요.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한미반도체에서 생산을 하면서 주가가 대박 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경쟁업체가 네덜란드 글로벌 1위 점유회사 배시 세미컨덕터입니다. 근데 에이멧이 여기 배시가 실적이 안 좋고 최근에 좀 약간 밀리다 보니까 여기에 지분을 9%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가 AI에 발을 담글 수 있겠지 않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AI맷이 좀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 좋은 애들끼리 돈은 많으니까 인수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협업 아니지. 하여튼 좋은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공정 웨이퍼에 새기고 후공정 자르고 뭐 난리를 치는데 이거 붙여주는 게 TC 본더거든요.
이렇게 대충 써놓은 거 보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래서 에이멧 여기 있네. 주가 좀 많이 밀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 밀렸을 때 사는 겁니다. 주가 밀렸을 때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종목 사셔도 좋고 속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퀄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칩셋, 자율주행 여러 가지 지금 옛날에는 컴퓨터만 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주가도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퀄컴도 그 속스 반도체 상위에 있으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주가는 안 좋았지만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6%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반도체 안 올라고 조금만 옛날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애를 씻겨야 돼가지고 그 반도체 텍사스 공학용 계산기 아시죠? TI 계산기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작은 부품들에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세계 1위 회사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XN이라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슈드에도 들어가 있고요. 엔비디아 왜 갖고 왔지?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속스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스는요 2025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지금 1표준 편차가 하루에 10%씩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쳤어요. 2표준 편차는요 95%의 확률로 무슨 21%씩 움직인답니다. 이게 원래 2표준 편차가 13%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13%로 하고 있습니다. YTD로 54%가 빠졌어요. 자 마찬가지로 6번이나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13% 빠졌을 때마다 사면은 근데 21%니까 그냥 사시는 것보다 사서 존버 하는 것보다 나눠서 사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속셀은 조금 이제 괴리가 벌어져 있는 이유는 이렇게 표준 편차가 많이 늘어났어요.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고 이제 얘는 저는 그 대신에 기회가 더 많다라고 봅니다. TQ에 있는 종목들보다 앞서 보셨겠지만 속스에 있는 종목들이 더 좋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 힌트. 처음에 11% 사실 분들은 3번이 아니라 한 5번 정도로 매수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거 21%는 정말 안 올 거잖아요. 지금 4개월에 6번 왔습니다. 조금 더 한 3번 정도로 나눠서 매수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온다? 안 사셔야 되는 거죠. 도박하시지 마시고요. 좀 통계적으로 접근해보자 라는 겁니다. 아무튼 TQ를 선택하시던지 속스를 선택하시던지 한 달 동안에 적은 비용으로 좀 재밌게 놀아보자 라는 거예요. 배당주 하면서 이번에 슈드 빠져서 스트레스도 받는데 저처럼 200만원 정도 벌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다음 예고입니다. 자, 제큐를 제가 제피를 좀 줄이고 사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QQQ와 비교를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아가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더 준비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번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자신 있고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잘 따라오시고요. 제가 같이 계속해서 AS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